쿠션에서 내가 끌어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공 배치를 어떻게 만들려고 하냐면 이렇게 만들려고 해요. 자, 요 배치로 공을 만들어서 제가 이쪽에 가서 이 공을 이제 끌어치기나 또는 마세이를 이용해서 요 공을 제가 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공을 이런 형태의 다음 공 배치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런 공 배치를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과 같은 이런 배치, 지금 공의 포인트 상으로 한번 비교해 보면요. 포인트 상으로 비교해 보면은 제가 도구를 잠깐 갖다 보면 자, 여기가 포인트고 하얀 게 보이죠? 네,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포인트와 포인트인데 휴대폰을 절로 갖다 놓고 자, 포인트와 포인트고 요 공이 이 반 포인트에서 살짝 이 반 포인트 라인에 요 정도 공이 서 있어요. 여러분들 10중 8구 이 공을 치면은 대부분의 분들은 내 공이 많이 가야 되기 때문에 이 공을 치게 되면 대부분의 분들은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당구를 좀 치시는 분들도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 공이 도망가는 상황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이 도망가게 되면 아까처럼 그 지점에서 끌어치기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공이 안 움직이게 공을 이런 느낌으로 공을 쳐서 지금 이 목적구가 도망가지도 않고 제1적구가 도망가지도 않아야 돼요. 그래야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지금 이 공을 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내가 이 공을 칠 수가 있는 상황이 생겨야 다음에 어떤 공을 내가 공략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데 조금이라도 멀어지면은 이제 내가 힘 조절의 상황은 떠나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1적구와 목적구의 상태의 거리가 멀면 맞추기는 쉬워도 지금과 같은 20과 20이 지금 한 포인트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한 포인트 정도 떨어져 있으면 이 공은 힘 조절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처하게 되죠. 공을 이제 이렇게 여기를 반 포인트 하얀 거를 표시해 놓고 요 하얀 거가 이제 반 포인트 정도가 됩니다. 화면에 여러분들이 좀 착각을 일으킬까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과 20은 한 포인트보다 조금 작단 말이에요. 그렇죠? 반의 반 포인트 정도니까 4분의 3 정도입니다. 근데 이 거리가 이렇게 있어도 이 공을 힘 조절해서 치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있는 공을 쳤다는 것은 결국은 이런 공은 아주 고점자를 제외하고는 이 공은 끌어치기로 힘 조절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명확한 그런 현실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이런 형태, 공 자체를 배열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지금 이 공과 이 공은 한 포인트 여기다 써놓고 얘는 이 반 포인트에서 조금 더 위에 있는 이런 공을 칠 때 둘 다 같이 선택을 해야 돼요. 바로 뭐냐면 제1적구도 안 도망가야 되고 이 공도 안 도망가야 돼요. 근데 어떤 분은 힘 조절을 한다고 해서 내 공의 스피드를 목적구에 도망가지 않게 한다고 자, 내 공이 목적구에 맞고 목적구를 도망가지 않게 한다면 이분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이 공을 두껍게 치는 거죠. 이 공을 두껍게 치면 내 공의 스피드가 죽어버리니까 이런 형태가 되버리죠. 그렇죠? 이런 형태가 되버린다. 즉 목적구, 제1적구를 두껍게 치면 당연히 내 공의 스피드가 죽어서 이렇게 공을 칠 수가 있지만 지금과 같은 공을 쳐버리면 다음 공 포지션이 지금 코너의 이 원포인트 밑에서 벗어나는 형태가 돼요. 다시 한번 설명하면 자, 목적구까지는 힘의 이 부분을 칠 수 있지만 이 공이 많이 도망가고 힘 조절을 해볼게요. 힘 조절해서 제1적구를 두껍게 치면 이런 형태의 배열이 나옵니다. 사실 이 공 이런 배치가 나오면 다음 공은 이 공을 모아쳐도 안 되는 각도가 되고 또 이렇게 얇게 치는 것도 공이 점점 벌어지기 때문에 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할 때 이 공도 얇게 치면서 저 공을 얇게 쳐야 된다. 즉 얇게 치고 얇게 치는 이 힘 조절을 여기다가 쳐줘야 이런 형태의 공을 쳐줘야 이쪽에 가서 내가 모아치기 할 수 있는
이런 배치가 여기서 나오게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렇게 이 공을 우리가 칠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확실하게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뭐 지금이 세리 모양이 안 나와도 제일적구와 목적구가 가까이 있으니까 공을 두세 번 정도 더 치거나 지금과 같은 배치는 저쪽에 있는 공을 이렇게 치면 다시 공이 또 비슷한 형태로 공이 모이게 되니까 또 여러분들은 다시 모양을 또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럼 지금과 같은 배치에서는 이쪽 공을 얇게 쳐도 되지만 다시 똑같은 형태로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천천히 힘 조절해서 이쪽을 맞추고 다시 이쪽에 되돌아와서 다시 이 공을 똑바로 힘 조절을 해서 목적구에 충격을 주지 않는 힘들어요. 좀 약해요. 목적구에 힘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스트로크로 조금 강하게 때리면 여러분들이 다시 또 모양을 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이 공을 때릴 수 있어서 훈련을 하면 여기에서도 몇십 개를 칠 수가 있어요. 물론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경우에 공을 내가 충분히 구사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이렇게 공의 컨트롤 능력이 생기면 다시 이 공을 다시 또 힘 조절을 해서 다시 또 갖다 또 모으고, 그렇죠? 다시 또 공을 또 칠 수 있는 아주 단순하면서 계속 반복되는 상황이 생기면서 여러분들을 장타 능력으로 이끌어 줄 거예요. 이렇게 쳐야 내가 여러분들이 이런 세리 모양의 공이 나왔을 때 이런 세리 모양의 공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만들 수 있는 공의 능력은 제일적구와 목적구를 계속 근거리에서 자꾸 이쪽에서 작업을 해요. 근거리에서 작업을 해서 끌어치기나 밀어치기로 세리 모양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훈련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누구보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이 훈련은 엄청 많이 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다시 얘기하지만 이 공의 컨트롤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힘 조절을 결론으로 좀 힘 조절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제 이 부분이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물리학에 제가 이제 물리학이라는 말을 여기 썼는데, 물리학이라는 경우에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힘하고 접촉 시간이에요. 힘하고 접촉 시간이다. 무슨 얘기냐면 접촉 시간이 길면 길수록 스피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공을 자, 이렇게 표면에서 같은 속도로 터치하는 거랑 표면에서 내가 공을 쭉 밀고 들어가는 거랑 공의 속도가 달라집니다. 공의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떤 공을 칠 때 여기서 자, 굉장히 부드럽게 공을 공략을 하지만 큐를 깊숙이 쭉 넣어주게 되면은 이 공은 힘 조절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네. 왜냐면 힘을 가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공에 충격을 많이 주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충격이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 게, 야, 이렇게 세게 때리는 게 충격이 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는 작은 힘이지만 오랫동안 힘을 가하면 그게 충격이 세지는 거예요. 그게 충격이 세지는 거다. 자, 어떤 사람이 여기 이렇게 서 있는데, 자, 힘으로 딱 이렇게 치는 거랑, 자, 힘이 센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짧게 치는 거랑, 이 사람, 자, 이 사람을 적은 힘이지만 끝까지 밀면, 제가 힘의 접촉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저의 속도가 점점 증가하고 결국은 저는 뒤로 많이 밀리는 거죠. 그럼 뒤로 많이 밀렸다는 것은 결국은 속도가 많이 붙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부드럽게 쳐도
이 공을 부드럽게 치는 것 같지만 내가 큐를 부드럽게 치지만 쭉 밀었다고 하면 느리게 쳐도 이 공은 속도를 갖게 돼요. 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공을 거리가 짧은 상태. 자, 지금 현재 이 공 배치가 이렇게 짧은 거리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짧은 거리에 존재할 때, 즉 목적구와 수구가 목적구와 제1족구가 가까이 있을 때는 내가 굉장히 거리가 짧을 때는 내가 이거는 이유 없이 느리게 쳐야 돼요. 그렇죠? 느리게 쳐야 되는데 접촉 시간도 굉장히 적어야 돼요. 접촉 시간도 굉장히 느려야 공이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미는 타법을 쓰면 안 된다는 거죠. 미는 타법을 쓰는 게 아니라 자, 눈에 안 보이죠? 가볍게 짧게 아주 느리게 공을 쳐야 돼요. 힘 조절이라는 건 그런 거죠. 세리라는 공을 치게 될 때 세게, 그러니까 어떤 분은 나는 세게 공을 그러니까 부드럽게 밀어 세게 치는 것 같은 나는 부드럽고 쑥 쳤는데 이게 왜지? 왜 가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세리에서는 타법이 어떻다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때 우리가 이런 공은 스윙도 짧게 하고 공을 치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아주 공이 벌어지지 않을 때는 스윙의 깊이도 짧고 그 다음에 스윙도 공의 속도도 느려야 됩니다. 속도를 늦추면서 내가 스윙도 짧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스윙을 짧게 하는 게 결국 공의 속도를 늦추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아니죠. 자, 스윙을 짧게 하는데 이건 이제 너무 빠른 거죠. 큐의 스피드가 이런 경우는 존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이 이렇게 서 있을 때 세리 연습을 하려고 하면 어떤 얘기를 많이 하죠? 그렇죠. 세리 연습을 한다는 것은 자, 여기가 한 포인트고 자, 여기가 반 포인트예요. 그림상. 여러분 화면상 보면 여기가 완 포인트죠. 여기가 이렇게 완 포인트. 완 포인트 상태밖에 안 돼요. 이거 거리 화면으로 보면 굉장히 멀어 보이죠? 여기가 완 포인트입니다. 코너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훈련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아주 느리게 치는 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이거를 밀면서 가는 게 아니라 짧게 힘 빼고 자, 오른손에 힘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짧게 치면서 이 공을 저 쿠션에다가 붙여야 돼요. 이런 정도의 힘 조절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이런 정도의 힘 조절을 치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 공을 이렇게 치라 그러면 자, 대부분의 당구를 한 100 정도 치고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이렇습니다. 전부 다 이래요. 근데 자꾸 이제 훈련을 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공이 이렇게 갑니다. 공이 여기서 이렇게 가요. 훈련을 자꾸 시키면 이제 점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정말 짧게 잡고 이렇게 툭 치는 이 훈련을 한다는 게 굉장히 인내력이 필요한 거예요. 자, 이런 힘 조절은 여러분들 당구 치시면서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 지금과 같은 힘 조절은 나 이거는 그냥 한 2시간만 하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안 그래요. 자, 내가 오른손의 통제 능력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과 같은 이런 배치에서 공을 치려고 그러면 통제 능력을 키워야 돼요. 이 통제 능력을 키우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렇죠.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돼요.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내가 300, 400, 500의 그 힘 조절을 느끼게 됩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300, 400, 500 이런 분들은 지금 당구를 1년, 2년 쳐갖고 된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어떻게 돼요? 20년, 30년 또는 심한 분은 40년, 50년을 치단 말이에요. 40년, 5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느린 건 힘 조절을 또 못해요. 그렇게 당연한 얘기예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이렇게 되는데 왜 400, 500을 쳐도 뭐가 문제예요? 그럼요. 세리만 나오면 한 대여섯 개 치거나 이러면 공이 쭉 벌어져요. 그만큼 뭐예요? 힘 조절이 아직도 그분들이 정확하게 인식이 안 되어 있다. 정확하게 이분들이 세리를 쳤을 때 힘 조절이 되느냐? 되지 않아요. 어떨 때는 너무 느려서 공이 가서 딱 달라붙고 어떨 때는 너무 세서 공이 찢어지고 하는 정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100당구, 200당구 분들이 300, 400, 500들이 힘 조절하는 거 보면 이야 예술이다 이러지만 실제로 공을 딱 치는 거 보면 그만큼의 알수가 잘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천당구 이런 분들하고는 차이가 많다는 얘기죠. 그만큼 힘 조절이라는 것은 많은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끌어치기를 더 잘한다? 결국은 아니에요. 우리가 당구가 뭐 500, 1000 이러면은 모아치기 하는 공에 대한 그 이해, 공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차이는 큽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것은 공이 가까이 있을 때의 어떤 슛 끌어치기 같은 거 했을 때 힘 조절의 그 차이가 엄청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이 나왔을 때 우리가 이렇게 갖다 붙이는데 이 스트로크가 짧게 쏘 하는 이 스트로크를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 스트로크를 이렇게 된 상태에서 여기서 브릿지 잡고 이렇게 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스트로크를 하는데 이제 이 사구의 내 손을 잡는 이 그립의 위치, 이 그립의 위치를 많이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그립의 위치는 정해진 건 없지만 세리를 치면 짧게 잡고 보통 다른 어떤 스트로크를 치면 좀 길게 잡고 하지만 사구 같은 경우에서는 외국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당구를 잘 치는 사람들을 보면 사구에 잘 치는 사람은 이쪽에 이 뒷부분에 큐를 잡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이거는 거의 1000당구 이상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치고 공을 치시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거의 다 이렇습니다. 굉장히 가까워요. 즉 우리 여기 이렇게 보면 하대에 중간 정도에 무슨 이렇게 무늬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무늬 표시되어 있는 요 근처를 어디를 이렇게 잡고 칩니다. 네. 어떤 분은 한 뼘 정도 할 수 있고 어떤 분은 여기 위치를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정도 선에서에 가면 컨트롤 능력이 탁월하게 바뀌어요. 힘 조절이 잘 됩니다. 이 상태에서 공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좋아요. 끌어치기도 이 상태에서 잡고 공을 톡톡톡톡톡 쳐주면 굉장히 좋은 힘 조절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경우가 있을 때는 결국 뭐야? 그렇죠. 아주 짧은 거리의 힘 조절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뭐가 필요하다? 그렇죠. 바로 접촉 시간을 줄여라. 접촉 시간을 줄이는 게 내가 이 공의 힘 조절을 할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이런 형태가 돼야 모양이 거의 깨지지 않는 제일적구와 목적구의 그림이 거의 깨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공을 쳐줘야 내가 공의 컨트롤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경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거리가 멉니다. 자, 거리가 멀면 이 공을 컨트롤 하려고 했을 때 이 공이 제일 적고 목적도 한 포인트 반 이상 정도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 공을 치려고 하면 이런 공은 내 거리가 머니까 당연히 이거 공을 좀 세게 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세게 치게 되지만 이 공을 이렇게 한번 쳐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 어떻게 치냐면 공에 걸리니까 왼쪽으로 옮겨놓고요. 자, 얘를 팔로우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조금 아주 느리게 잡은 상태에서 스트로크로 이렇게 잡고요. 이렇게 잡고 여기서 스트로크로 조금만 밀어줘요. 자, 조금만 얇게 잡고 조금만 이렇게 밀어주면은 자, 이런 형태의 이 공 자체의 모양이 변하지 않는 형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양 자체가 공이 깨지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렇게 공을 때리니까 야, 이런 공은 야, 별 볼 일 없는데 좀 세게 쳐야 좋은 거 아니야? 이럴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제가 이 형태로 공을 나와서 이 배치 훈련을 많이 얘기했지만 자, 지금 한 포인트 떨어져 있어요. 여기가 반 포인트 차입니다. 그럼 내가 요 공을 훈련을 해갖고 어떻게 하냐면 요 공을 제자리에 세워놓고 요쪽 면에 요런 모양을 한번 세워보고 싶어요.
자, 이렇게 세워버리면 이 공을 더 많이 안 가고 요 모양으로 세면 저 공을 끌어치면 내가 이 공을 모을 수 있죠. 물론 지금 각은 약간 엇각이기 때문에 엇각 마세이로 찍어야 돼요. 엇각 마세이로 찍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제가 칠게요. 이렇게 쳐서 이 엇각 마세이를 쳐서 이렇게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만 물론 이 공을 끌어치게 한다고 해서 많이 도망갈 공은 아니에요. 자, 그 결론은 이런 형태의 공이 나왔을 때 내가 힘 조절이나 이런 부분을 했을 때 이 공을 도망가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 공을 이렇게 힘 조절을 해서 공을 때리면 내가 이 공을 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배치에서는 좋은 공이 안 세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놓고 이 공을 이쪽 면으로 놓을 때 자, 여기서 슬로우를 놓고 속도를 아주 느리게 치지만 속도를 부여하는 것은 약간의 느린 스피드. 여기서 조금 팔로우 샷을 조금 해주면 이 모양이 나온다. 그러면 이 모양이 나오면 내가 이 공을 끌어치기로 해서 이 공을 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되셨나요? 아, 그래요. 조금 더 퍼펙트하게 한번 공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저도 쫄아서 안 맞을까봐 이런 형태로 공을 공략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여기서 얘가 별로 안 도망가죠? 그러면 내가 뭔가 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예요. 좀 세게 칠게요. 이렇게 놓고 이렇게 치면 아주 좋은 포지션의 공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희경님 안녕하세요. 누님. 즐겨찾기 형님. 부산 잘 다녀오셨죠? 우리 양배추님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공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 여기서 공을 조금 너무 느리게 힘조절로 톡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런 경우는 약간의 느낌상으로 살짝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가 이 공의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좀 강하게 딱 너무 느리게 맞았지만 그렇죠. 이런 형태의 공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여기서 이제 마사지 이런 경우에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 한번 설명해 드리면 이런 마사지에서 이 공을 힘 조절을 하려고 할 때 마사지를 이렇게 콕 이렇게 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물론 내 공이 잘 보이지도 않지만 이렇게 세게 친 것 같은데 공이 안 온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조금 과감하게 치셔야 돼요. 팔로우성으로 조금 이렇게 깊숙하게 치시면 조금 더 공을 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소심하게 치는 마세이보다는 조금 과감한 마세이가 필요하다. 과감한 마세이를 쳐줘야 끌어치기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느리게 공을 치는 것보다 숏으로 때리는 것보다 거리가 좀 멀고 이러면 거리가 멀거나 이럴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게 쳐도 공이 안 도망가거든요. 여기서 조금만 딱 치는 이런 느낌 조금만 좀 편하게 치시면 좀 과감할 필요가 있다. 굉장히 소심한 분이 많아요. 그래서 근데 물론 이 부분은 훈련을 하셔야겠죠. 자, 그래서 이런 형태의 공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 이런 경우가 있죠. 4구에서 공이 이렇게 섰습니다. 지금 이제 얘가 2포인트에 있거든요. 이렇게 하나, 둘, 2포인트에 있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공을 치려고 그러면 이 공을 이제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자, 두껍게 가자. 두껍게 가면서 왜 거리가 머니까 두껍게 가면서 여기서 자, 힘으로 때렸다.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당구예요. 그런데 여기서 자, 회전 많이 주고 얇게 팔로우를 한번 해보자. 회전을 주고 이 공을 팔로우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좀 깊숙이 한번 넣어보자. 깊숙이 한번 넣어보면 조금 너무 막 무식하게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조금 가서 이렇게 눈 상태에서 팔로우 샷으로 이렇게 가면
이 공이 충분히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맞을 수도 있지만 물론 이 공도 나쁜 공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고민거리는 되겠죠. 이 배치가 아니고 이런 이 배치가 있으면 이제 고민거리가 되겠죠. 근데 이 고민거리가 되는 이거는 뭐 당구 뭐 잘 쳐도 이거는 고민거리가 되는 거예요. 당구 700을 쳐도 1000을 쳐도 이거는 고민거리가 됩니다. 왜? 멀리 있는 공을 치는 거니까. 이 공이 쉬운 공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멀리 있는 공을 치니까 끌어치기가 만만치 않은 이런 배치의 공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의 이 공이 이렇게 목적구를 코너에 가둬놓으면 목적구를 코너 쪽에다 가둬놓으면 득점 확률도 상당히 높아져요. 여기서 이쪽에 맞아도 되고 이쪽에 맞아도 되고 물론 정면으로 맞아도 되고 그럼 내가 빠질 확률이 별로 없지만 코너에서 떨어뜨려 놓으면 이때는 득점 확률이 상당히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여기 있는 공을 얇게 가야 돼요. 이게 거리상으로는 가까워요. 이게 거리상으로는 가깝고 이게 거리상으로는 멀지만 실제 득점 확률은 이게 더 높은 거예요. 그렇죠? 이게 더 높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이런 형태의 공을 때리면 득점 확률이 더 좋기 때문에 코너 쪽에다 공을 몰아넣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형태의 공이 나왔을 때 나는 무조건 이 공을 두껍게 쳐서 안전하게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충분히 능력이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요 얇은 두께 정도의 두께 즉 4분의 1 두께나 8분의 2나 4분의 1이죠. 8분의 2나 8분의 1 정도 두께의 9시 3팁을 치면 거의 이 정도의 공은 일자 배치에서 맞출 수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이 공이 1포인트 코너에 있고 저쪽에 2포인트 정도의 이렇게 되어 있는 공들은 여기서 아주 얇게 치지만 물론 초 얇으면 안 되겠죠. 초 얇으면 안 되고 1두께나 2두께 정도의 그런 두께를 가지고 맥시멈으로 쳐도 이 공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맞출 수가 있어요. 그것도 어떻게 맞출 수 있냐면 바깥쪽이 아니고 이렇게 이쪽 면으로 맞출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을 여러분들이 칠 수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 만약에 공이 이렇게 되어 있어 어떤 배치에서 이런 경우에 공략 방법이 좀 바뀌어져야 되냐면 지금 이 공을 쳤을 때 이 공이 당쿠션에 있을 때 이 공이 내가 이렇게 이 짧은 당쿠션을 맞추면 조금 세게 치면 따라오죠. 자, 이 공을 이렇게 때리면 자 얘가 이렇게 옆으로 따라오잖아. 이러면은 공이 가까워지니까 칠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다시 한번 따라오는 게 보이죠?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내가 조금 세게 쳐야 공이 따라오겠죠. 응? 제가 엄청 인간적이죠. 제가 굉장히 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에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여기서 조금 이렇게 끌고 오면 이 공을 내가 좀 가까우면 뭔가 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저는 지금의 배치에서 공을 웬만하면 끌고 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지금 배치에서는 관계없지만 이런 배치가 나왔을 때는 얘는 이제 더 이상 이런 형태가 돼요. 아주 이 공을 치려면 좀 강하게 쳐야 돼요. 강하게 쳐서 이쪽 공 맞추고 이 공이 따라가는 이런 모습이 돼야 되는데 요거는 공에 확신이 안 쓴단 말이에요. 공에 확신이 안 쓴다는 것은 내가 공 모양을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거야. 다음 공 모양. 좀 운이 좀 따라줘야 돼. 운빨이 좀 따라줘야 돼. 저 공을 그러니까 확실하게 연습을 더 많이 해야 돼. 더 두껍게 치고 이러한 형태의 공 배치의 모습을 갖추려고 그러면 목적구의 두께를 맞추는 쪽에 굉장히 내가 좋은 감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요거는 250, 300대를 많이 칠 수 있지만 당구 그 이상의 훈련을 갖고 있다면 힘 조절을 할 때 힘을 많이 주고 얇게 치면서 요 공을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 주는 게 굉장히 좋은 공략 방법입니다. 그럼 코너에 있으면 어떤 배치가 나와도 내가 진짜 일자 배치
이 공이 이렇게 빨랫줄 라인업이 되지 않으면 이렇게 라인업이 되지 않으면 내가 칠 수 있는 공은 굉장히 많아요.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 공은 맞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위쪽에 있든 아래쪽에 있든. 자, 그러니까 내가 좀 거리가 먼 경우에 공을 치려고 약간 팔로우를 하면 된다. 무슨 얘기냐면 자, 공이 이렇게 있습니다. 큰 상처 없이 내가 이 공을 치려고 그러면 각도가 크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런 공을 내가 치려고 그러면 이 공을 내가 도망가게 하고 이 공을 의식적으로 제일적으로 이쪽으로 보내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그냥 이 상태에서는 내가 공을 약간 얇게 치면서 거기까지 가려고 하면 팔로우를 조금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치면 이 공이 이쪽 코너에다 박아놓고 내가 여기서 무슨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공이 잘 서야겠죠. 이런 경우에. 하지만 이렇게 되어 있는 멀리 있는 공을 친다고 하면 그렇게 치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공은 내가 좀 두껍게 치면서 이런 팔로우를 하면 내가 충분히 맞는 거예요. 이거는 뭐 내가 훈련을 하면 거의 한 99% 이상은 거의 맛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로우를 하게 되면 팔로우를 안 하는 것보다 공의 속도가 빨라져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공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기서 잘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공을 끌어칠 수 있지만 이렇게 되어 있으면 끌어치기가 굉장히 안 좋은 끌어치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나마 내가 여기서 이 공의 변화를 줄 수 있는 거는 여기서 내가 팔로우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짧게 이렇게 가는 거죠. 팔로우를 별로 하지 않으면 목적구와 제인적구가 별로 도망가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배치가 나왔을 때 내가 공을 칠 때 팔로우성의 공은 도움이 별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딱 대고 툭. 자, 이게 바로 뭐냐면 그 유명한 무심타법이에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공을 툭 친다는 얘기죠. 아무 생각 없이 공을 쳐 무심타법으로 공을 툭툭 치는 게 공에 작동작을 별로 안 넣는 거예요. 아주 짧게만 툭툭 때리는 게 모양이 좋다. 그러니까 무심타법의 이런 경우에 세리가 짧은 무심타법으로 가는 거예요. 야, 이걸 내가 너무 부드럽게 굴리거나 공을 끌거나 이런 형태로 가는 게 아니고 무심하게 툭 치죠. 거리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내가 공 자체를 무심하게 치면 의외로 공을 잘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양을 유지할 수 있는 데 상당히 좋은 효과를 발휘해요. 이런 공이 대표적인 거예요. 뭔가 작업을 많이 하지 않죠. 뭔가 작업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볍게 짧게 또 각도가 좋을 때 이런 형태를 취하는 거예요. 각도가 불편할 때는 무심타법이라는 것은 약간의 우리가 분리각을 키우는 것 같지만 분리각을 줄이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무심타법이라는 우리가 가볍게 툭툭 치는 게 툭 때리면 분리각이 커질 것 같아. 안 그래요. 대려 분리각이 의외로 작아질 수가 있습니다. 모양 자체가 이렇게 놓고 이런 경우가. 그래서 공을 바깥으로 빼려고 할 때 각도가 큽니다. 각도가 이렇게 큰 상태, 이렇게 좁은 상태, 즉 45도보다 각도가 좁은 이런 상태에서 내가 이 공을 치면 내 공이 맞고 이쪽으로 갈 수가 있죠. 이거는 상단으로 치나 하단으로 치나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공이 45도가 큰 상태인데 당점을 조금 밑에를 딱 준 상태에서 이거를 가볍게 45도보다 큰 상태에서 야, 내가 이렇게 주고 공을 당점대 밑을 줬는데 툭 때리니까 야, 이게 뭐지? 내 공을 바깥으로 못 빼내네? 그럴 수 있다는. 바깥으로 못 보낸다. 툭 때리는 건 미는 것보다는 분리각이 작습니다. 하지만 미는 것보다는 분리각이 큽니다. 하지만 절대적으로 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리에서 공각도가 이렇게 잘 봐요. 이쪽으로 많이 나와 있으면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쪽 모양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공은 편하게 칠 수가 있는데 이 공이 이렇게 가면 이 그림상으로 보면 절반 정도 보이거든요.
이 공이 절반 정도 보이려고 할 때 이 공을 툭 때리면 많은 분들이 물론 여기 느린 힘이죠. 툭 때리면 내 공의 분리가 커져갖고 저 빨간 공을 못 맞출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툭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네? 대부분. 자, 그래서 세리에서 이렇게 공이 나올 때 같은 모양인데 이제 그림을 이렇게 돼 있는 걸 이렇게 바꾼 거예요. 이렇게 모양을 바꿨을 때 이 공이 절반 정도 딱 보였을 때 절반으로 공을 치는 건 당연히 정신이 나간 거죠. 그러면 이제 두께를 한 4분의 1 정도를 겨냥했다고 치자 이거예요. 반 정도 보일 때 4분의 1 정도 두께를 겨냥하면 공이 상당히 얇게 맞는 편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쭉 가면 자, 이 공이 세리 모양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요. 이게 안 맞을 것 같다, 툭 때리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여기서 뭔가 어떻게 되냐면 이런 경우가 나오면 이렇게 밀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밀려고 노력을 하니까 내가 이 공을 두껍게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껍게 칠 수밖에 없으니까 공이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힘 조절과 상당히 관련이 있는 타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을 봤을 때 내 공의 사이즈가 공이 2분의 1 정도의 형태로 갇혀 있을 때는 근접한 거리에서는 이 공을 4분의 1 정도 선으로 이 공을 공략해도 이 공이 중처럼 이렇게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형태의 공들을 많은 훈련을 해봐야 됩니다. 많은 훈련을 해봐야 내가 이 공을 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 조절이라는 부분에서 스윙을 크게 하면, 스윙을 길게 하면 힘 조절이 실패가 되는 거고, 스윙을 짧게 하면 힘 조절이 유리해지는 경우가 됩니다. 그럼 스윙을 길게 하면 뭐가 좋냐 하면 각이 좁아지죠. 그건 각이 좁아지는 건 스윙을 길게 했을 때 각이 좁아지는 건 밀어치기나 전진력의 효과, 복부의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짧게 치는 것보다 이렇게 치는, 즉 공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 즉 얇게 쳐야 되는 상황, 두껍게 치면 안 맞는 그런 경우에서는 팔로우를 하면 각도가 좁아지는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냥 밀어치기예요. 그냥 두껍게 밀고 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절반만 보인다고 했을 때 이거를 밀어치기를 한다는 게 공에 좋은 공을 만들어낸다고 이거 보장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이 이렇게 나와 있고 절반이 보이는 이런 4분의 1 정도 있어. 2분의 1 정도 상황이 됐을 때 과감하게 우위에 당점을 주고 공을 치는 게 아니라 자 그냥 여기서 무심하게 쳐도 이 공이 맞는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된다는 거야. 힘 조절을 해서. 그래서 세리 모양 갑자기 이런 걸 알면 깨우치는 거야. 갑자기 이거 무조건 얇게 쳐야 돼. 두껍게 치면 도저히 없어. 두껍게 치면 무조건 이 공은 밀어쳐야 돼.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야. 세리 모양이 이렇게 돼 있을 때 내 공이 반밖에 안 보이면 이 공의 절반밖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절반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자 이런 공을 두껍게 칠 수는 없잖아요. 왜? 두껍게 치면 빨간 공과 빨간 공이 키스란 말이에요. 이거는 자, 이렇게 때리면 당연히 빨간 공과 빨간 공이 키스인데 지금 배치는 이 공이 도망갈 곳이 없으니까 이렇게 칠 수 있었지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상태에서는 이 공을 2분의 1의 형태로 굉장히 두껍게 밀어치면 이제 이 공이 얘를 때리고 도망가니까 제일족구가 쿠션에 부딪혀서 목적구를 치니까 이 공은 밀어치기 해봤자 키스샷으로 들어가거든. 들어가면 안 돼. 야 이거 왜 그러냐.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유 있게 쳤어요. 이렇게 치면 이 공은 치기 어렵다는 거죠. 막혀있으니까 못 치는 거죠. 당연히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그 공간을 제가 잠깐 띄워서 쳤더니 이게 이렇게 떨어져 있었으니 때리니까 맞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툭 때리는 게 천천히 치는 게 스피드 낮추는 게 결국 분리각을 잡게 해주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이 공 자체가 내가 충분한 공의 간격을 알면 여기서 공을 들어가면 짧게 공을 때리면 공이 도망가지 않는다. 부드럽게 치는 것보다 짧은 스트로크로 공을 쳐야 공이 도망가지 않아. 즉 일명 가운데 끼우기의 동작이죠. 가운데 끼우기 동작을 했을 때는 방금과 같은 공이 굉장히 중요한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또 쪼는 경우에 공 하나 얘기하면 이제 바로 이런 경우죠. 공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자, 이 공을 자, 우리 가운데서 끼고 통과하게 해야 되잖아. 패싱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이렇게 패싱해서 가운데를 뚫고 가려고 할 때 여기서 마찬가지로 밀면 이 공이 많이 뚫은 거야. 뚫기로 시작했을 때 여기서 좀 미는 동작을 하면 공이 많이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굉장히 어렵다. 이게 부드러운 동작으로 공을 취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부드럽게 밀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툭. 이제 정리가 됐나요? 그렇죠. 부드럽게 툭 쳐야 된다. 속도를 낮춘 상태에서 툭 쳐야 짧게 스윙을 해야 짧게 부드럽게 짧은 스윙을 해요. 여기서 툭이라는 말 때문에 오해할 소지가 좀 있네요. 제가 그거는 정정을 하겠습니다. 툭이 아니라 부드럽게 짧게 부드러운 짧은 스트로크로 공을 조절해서 쳐야 된다. 부드럽게 툭의 느낌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만약에 봤으면 야 고객이 너 툭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조지라는 뜻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신하부를 형님 오셨네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수를 할 때는 팔로우의 스윙은 느낌이 어떤 분은 이거를 팔로우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아주 훈련이 잘 되어 있으신 분은 스트로크에 대한 얘기를 크게 잘 안 해요. 근데 여기서 짧게 톡 쳐주면 이 공이 많이 진행하지 않는다. 짧게 제가 툭 제가 지워버리고 싶어요. 짧게 부드럽게 짧은 스트로크. 짧은 부드러운 우리가 얘기하면 숏 팔로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 방법으로 공을 공략하시는 게 좋고요. 조금 넓은 거리에 공을 가야 된다 보면 약간 팔로우성으로 공을 가는 게 좋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런 공이 이렇게 나와 있을 때 굉장히 이 공을 내가 얇게 치고 싶어요. 그래서 이 공을 이쪽 근처에다 세우고 이 공을 가고 싶어요. 이 공을 여기다 어디다 세우고 싶고 제가 저기까지 투쿠션으로 막고 싶어요. 왕쿠션은 각도가 좀 애매해. 왕쿠션은 요 사이로 빠질 것 같아. 이 각도상으로. 투쿠션으로 쳐야 돼. 근데 이 부분을 무지하게 세게 치는 거야. 무지하게 세게 치는데 여기서 내가 공을 얇게 치고 회전을 많이 준 상태에서 부드럽게 공을 때리면 봐봐요. 제가 저까지 멀리 가야 돼. 멀리 가니까 내 스트로크는 조금 길게 가요. 부드럽게 조금 길게 가면 이거 아주 너무 잘 쳤죠? 부드럽게 조금 길게 가면 이 공이 별로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저 공을 칠 수가 있는 상황이 생겨요. 그렇죠. 이게 됐죠? 거의 이 공이 안 움직이잖아요. 제1적구가 목적구가 되는데 이 공이 도망가지 않아. 제가 좀 쫄아갖고 조금 세게 쳤어요. 그래도 안 도망갔죠. 자, 얇게 치면서 끌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서 조금 더 편하게 살짝 밀어주는 형태로 가요. 지금은 아주 이상적으로 맞았죠. 최고의 상태로 맞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공이 여러분 여기에 있으면 좋은데 이 공이 훈련을 구멍이 이렇게 생기면 요거 쉽지 않단 말이에요. 각도가 커지면 쉽지 않은 거예요. 여기로 빠질 수도 있고 여기로 빠질 수도 있는데 빠지면 다음 공이 없어. 근데 이렇게 되어 있는 공은 이거는 내가 거의 빠질 틈이 없는 공이에요. 이 공은 거의 실수할 수가 없는 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목적구를 내가 컨트롤하는 능력을 가졌다. 제1적구를 컨트롤하면 제1적구 자체가 바로 목적구가 되는 거고 목적구는 다시 뭐가 돼? 제1적구가 되니까 이런 형태는 두 공을 다 컨트롤하는 데 필요한 거예요. 어느 한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둘 다 중요하게 된다. 둘 다 중요하게 돼서 이 공을 내가 방금처럼 쳤을 때 훈련을 조금씩 자연스럽게 하면 굳이 내가 세게 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좋은 포지션 공을 만들 수 있는 소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얇게 멀리 가려고 그러면 좀 팔로우를 하고 얇게 세게 친다는 느낌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얇게 느리게 치는 거는 팔로우를 생략해요. 저는
요즘에 20에 심취해서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해요.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의 배치에서 가운데로 끼우기도 하지만 끼울 때 이런 형태도 취합니다. 이거는 이제 코를 일로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다가 세워놓는 훈련을 하죠. 여기다가 이렇게 세워놔서 이쪽에 가서 이쪽 공을 끌어치는 훈련을 엄청 많이 해요. 왜? 내가 여기서 한 번만 잘 치면 이쪽 공을 이렇게 키스나 이런 각도를 모아놓으면 공을 내가 모아놓을 수 있고 퍼펙트하게 세리 모양을 만들 수도 있지만 지금처럼 이런 형태의 공을 만들어갖고 여기서 몇 개를 더 치면서 다시 또 작업을 또 해요. 끊임없는 작업을 하는 거야. 상대편을 지치게 만드는 거죠. 상대편을 지치게 만들어서 야 이건 깨질 것 같은데 나는 깨지지만 점수가 낮은 사람은 이 공이 깨지지만 점수가 높은 사람은 이 공이 안 깨져. 또 뭐? 또 근처로 해서 또 뭐? 자, 이 빨간 공을 노란 공을 아니 흰 공이죠. 흰 공을 이 사이에서 빼내는 순간에 공이 좋은 공이 되는 거예요. 가운데에 끼어 있는 이 공을 빼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거예요. 가운데에 있는 공을 빼내는 순간 이 능력을 갖추는 거예요. 이 공을 빼내는 순간에 내 당구 실력이 바뀌는 거예요. 여기서 이 공을 쳤을 때 이 사이에서 죄송합니다. 이 사이에서 이 공을 빼내는 순간에 이 실력이 느는 거지. 봐봐요. 이렇게 가운데로 계속 끼게 치면 내 실력이 한계에 오는 거예요. 가운데에서 공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속 가운데에 있으면 이 공은 실력이 안 드는 거고 여기서 뭔가 도전을 해보는 거야. 회전을 오른쪽으로 많이 줘서 내 공을 회전력으로 오른쪽으로 꼽든지 가운데에 끼게 하지 않는 방법을 취하는 거예요. 자, 아니면 이쪽 면으로 쳐서 공을 맞춰서 여기로 빼내든지 하는 방법을 계속 강구하는 거예요. 여기서 계속 강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실수도 더럽게 많이 해요. 실수도 더럽게 많이 하고 여기서 상처도 많이 받습니다. 야 기껏 쳤는데 여기서 내가 기껏 쳤는데 공이 빠지지를 못해. 자, 자세가 이제 설명하니까 좀 좋은 자세로 가서 공을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근거리에 가서. 자, 이런 배치가 섰으면 여기서 내가 이 공을 가운데에 끼울 것인가라는 부분은 사실은 좋지 않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요 사이에 요 형태로 요쪽으로 해서 내가 공을 뺄 거냐 이렇게 좀 집중해서 이렇게 뺄 거냐라는 부분을 내가 훈련을 해. 이걸 뺄 거냐, 이거를 두께로 해서 이면을 맞출 거냐, 아니면 나는 회전을 내가 주면서 무회전이나 회전을 주면서 회전력으로 이렇게 빠져나갈 것인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 형태로요. 이 모양을 만들 것인가. 그런데 저는 훈련을 해보면 회전을 주고 공을 치는 건 공의 각도랑 관련이 있는데 자꾸 이렇게 빼라고 저는 자꾸 추구하고 싶어요. 요쪽으로 자꾸 훈련을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확실히 공의 컨트롤 능력이 하늘과 땅 차이로 바뀌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이 공을 치는 건 공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공간이 생기면 이럴 때는 일자로 치시는 게 좋은 거예요. 여기 이 사이에 공이 이렇게 끼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거랑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이쪽으로 이렇게 맞추는 거구나. 똑바로 공을 치는 형태로 공을 치게 되면 아주 멋진 공이 쏠 수가 있어요. 네네네. 자꾸 공 때리는 구멍이 하나 이상겠죠? 그럼 똑바로만 초코치 좀 하고요. 삑사리가 났습니다. 큐미스가 났어요. 여기서 자꾸 일자 배치로 이렇게 공을 그대로 끌어치기 형태의 공이 나오면 야, 그 사이로 진짜 빠지나. 네? 그러니까 맞추면서 빠져야죠. 네, 정말 정면으로 쳤더니 또 빠졌어. 살짝만 못 빠지게 제가 만들어놨어요. 이런 형태의 공은 여기가 이렇게 공이 하나 들어가 있을 때는 제대로 치셔야 됩니다. 제대로 치셔야 멋진 공이 나와요. 네. 그래서 지금과 같은 배치에서는 이렇게 치는 게 좋고
이렇게 되어 있는 이 형태에서는 이쪽으로 일자 배치에서는 이쪽으로 빼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근데 이거를 마세이를 이게 이렇게 치면 약간 엇각이거든. 근데 엇각이 벤치가 빠져나갈까봐 이쪽으로 칠까봐 못 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놓고 여기서 어떻게 했냐면 엇각으로 이렇게 놓고 한 7시 이쪽 저 시계로 따지면 5시 정도를 주고 때려. 그러면 다시 또 일자야. 한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엇각 마세이를 칠 때는 조금 과감하게 쳐야 돼. 조금 과감하게 공을 딱 때리면 이 공이 정면으로 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정면으로 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공이 충격에서 좀 낮을 수가 있지만 그래도 확률이 별로 없어. 그래서 저는 훈련을 많이 해갖고 그냥 똑바로 이쪽 면을 맞춰서 이렇게 빼라고 자꾸 노력을 해라. 노력을 해라 이렇게. 자꾸 힘들지만 연습을 해보시면 맞았죠? 이 훈련으로 자꾸 해봐라. 자꾸 훈련을 하면 나중에 이 어떤 모양이 완벽한 모양이 아닌데 조금 다른 모양이 하나 이렇게 모양이 남았다. 이런 식의 형태가 나오면 여기서부터 이제 내가 그 위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자, 일자 배치에서는 공 만들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쿠션에 붙어 있는 상태에서. 자, 모양이 조금 나온 상태에서 이제 이런 모습의 형태를 갖춰주면 야, 이제 땡큐가 되는 거야. 이게. 야, 이 상태에서 야, 요거 한번 쳐볼까? 자, 이런 공 모양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야. 이제. 와, 대박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 공은 천하에 누가 가도 모아치기 형태의 세리 모양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좀 운이 좋아야 돼. 이건. 모양상으로 확률이 떨어지는 세리 모양이 나오는 거지 세리 모양을 만들 수는 없다. 이런 거.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힘 조절의 개념은 스윙 자체의 깊이를 조절하면서 공을 치는 거고요. 이제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또 강의할 게 바로 뭐냐면 이 세리 모양에 대해서 이 쿠션의 완포인트 밑에 있을 때 과연 어떤 세리 모양을 하는 거 그런 부분들에 관한 강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준비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올리겠습니다. 요즘 제가 썸네일 이거 쇼츠로 해서 영상 올리고 있는데요. 한번 종합해서 그 부분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PBA 그 결승전 하죠. 네? 그렇죠. 저는 여러분들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저는 그 PBA 그 슬립쿠션도 되게 좋아하지만 4구에 요즘 빠져 있어갖고 저희 바로 옆에가 이게 TV가 있거든요. TV에 또 슬립쿠션은 안 틀어놓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슬립쿠션은 죄송합니다. 네. 하지만 저는 워낙 이게 한쪽에 꽂히면 옆에를 쳐다도 안 봐요. 좀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 방송 봐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오늘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더운데 자 여러분들 저기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더운데 수고. 더운데 물 건강 잘 챙기세요. 좋아요 좀 눌러주고 가세요. 알겠죠 여러분? 네. 좋아요 좀 빡빡 눌러주고 가셔야 제가 좀 힘이 납니다. 오늘 PBA 분인가? 오늘 왜 이렇게 사람이 없죠? 하여튼 여러분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저도 이제 지쳤어요. 집에 가야 돼요. 죽을 것 같아요. 아침에 집에서 8시에 나왔거든요.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누님, 희경 누님 고맙습니다. 네. 누님도 잘 쉬시고요. 네. 네, 댓글 달아주신 목포 양반님, 송희경님, 즐겨찾기님, 양배추님, 신화부로 형님, 네, 아이고 잘 쉬세요. 네. 오늘 고맙습니다. 저는 방송 종료하겠습니다.